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7월 18일 오후 3시 11분 영상이고요. 아마 어제 영상 기다리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연달아 이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비가 많이 요즘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비 피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트럼프 암살 시도 이후에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그 가격이 현재에 이르러서 다시 9천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진환이 형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형 틀린 거 아니야? 참 7년이 지난 시간이 도래했어도 결국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틀렸고 맞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그 순간이 왔어도 그 판단에 대해서는 그대로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50% 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암살 이후 직전 영상에서 추가로 4% 정도의 반등이 추가로 나올 것 같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멤버십 방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반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서도 아직까지 하락을 보고 있느냐라는 관점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추가 4% 반등까지는 목표 지점에 도달했는데요. 지금부터의 이제 고점을 어디서 끝내느냐가 이제 판단의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그려놓은 것처럼 이 추세선은 기존에 나왔었던 2024년 3월 그리고 2024년 6월에 나왔었던 고점을 이어놓은 추세선입니다. 이 부근을 확실히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상승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부터는 단기적인 4%의 상승 이후에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 근거를 말하기 전에 제 관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50% 손절과 50%를 보유한 전략을 취했고요. 저는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줄곧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존의 이 부분을 어떤 분은 페이크라고 할 수도 있고 털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로 급등을 한 것처럼 아니면 또 후속으로 나왔던 독일 정부의 매도가 끝났다라는 이유도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쉽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대선의 결과가 나왔나요? 저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대선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또다시 괴롭힐 수 있는 호재이자 악재가 될 수 있는 변수는 계속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게 저는 인하가 됐을 때에 하락을 한다라고 보고 있다 말씀을 줄곧 드렸는데요. 이것 또한 금리 인하가 이제 9월 앞으로 다가왔을 때 보통 금리 인하 전에는 장이 하락을 하다가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변동성이 나오는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 선에서 특정 변수들은 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 위로 갈지 내려갈지를 맞추고 있는 홀짝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큰 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왜 3개월 봉을 보냐, 6개월 봉을 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가 과연 정말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저는 차트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에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100% 차트가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닐지언정 코인파는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큰 추세선상의 차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의 심리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잘 읽고 감에 따라 갈 수 있느냐가 코인판에서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흐름이라 생각을 하고요. 어느 누구는 제가 최근에 많이 틀렸기 때문에 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이 많이 떨어질 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해왔던 대응 전략들을 보면 저는 정말 잘했다라고 제 스스로에게 원칙을 지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장에서 과연 떨어지는 장에 50% 손절을 권할 수 있고 트럼프의 암살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걸 또 잘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시드를 지키는 게 더 우선이 되어야지 맞느냐 틀리냐에 중점을 두면 여러분들은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큰 봉 안에서 보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은 봉으로 보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생성된 이 봉은 다음 봉이 생성되는 10월 1일 바로 이제 2달 넘게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이 장대 음봉의 고점이었던
72,000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도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여기서 사는 기준이 뭐냐 물어보시면 큰 봉으로 봤을 때 72K를 돌파한다는 흐름으로 최소한 10월 1일 전에 가져가는 단타냐 스윙이냐 장투냐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의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생성되는 봉들은 그 봉을 넘는 봉들이 보통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보통은 낮죠. 어떤 확률이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지금은 지켜봐도 되는 타이밍인 걸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3개월 상으로는 다시 월봉이 양봉으로 변했습니다. 또다시 월봉으로 보면 이제 저점을 깨고 월봉이 버티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6개월 봉으로 보면 아직 봉은 내년까지도 봉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큰 우상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10년, 20년 뒤에 계속적으로 오른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불과 이제 1주, 4주 동안에 떨어지는 흐름이 이제 1주하고 조금 3일 정도 지난 10일 정도의 흐름만 가지고 상승이다 하락이다를 판단하기에는 사실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것입니다. 리플 관련해서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저는 리플이 차트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리플은 리또속이라는 별명이 왜 괜히 생겼을까요? 자, 리플이 만들어진 그동안의 차트입니다. 이 봉은 한 개 한 개가 다 1년의 차트입니다. 리플의 전체 상승을 보겠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만들었던 리플의 차트는 무려 현재까지 7년간 가격을 보시면 압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리플이 만든 가격은 2017년도 가격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점을 떨어지면서 지금은 그것도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 올랐던 10%, 20% 오른 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을 또다시 회복을 못했고요. 저점만 지키고 단순히 십자봉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6년으로 비교를 해보면 가격적으로도 가장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차트가 좋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리플은 저는 변수가 너무 많은 코인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크게 봤을 때 코인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차트, 그리고 리플에 대한 투자 심리. 리플은 리또속이라는 게 거의 투자자들한테 대부분에 몰려있는 코인이기도 하고요. 리플이 정말 급등을 한다고 하면 이런 장대음봉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리플에 대한 어떤 호재가 해결이 됐거나 재판,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해결이 된 것이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만큼 차라리 그거에 쓸 기회비용을 가지고 저는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봤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나 코인적으로나 그렇게 매력있다라고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틀리는 거? 투자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또 틀렸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은 말씀드렸다시피 1억을 회복하냐 회복하지 않느냐가 다시 상승을 이어가느냐의 정말 중요한 곡선입니다. 왜냐면 항상 이렇게 정말 이게 상승으로 전환하는 패턴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돌파의 흐름도 있지만 지지의 흐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비트코인이 급락의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하락이 떨어졌던 부분이 마지막이었고 지금처럼 이 부분이 정말 마지막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 말과 반대로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올라봐야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 기껏해야 마이너스 17%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7%가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비트코인도 17%가 올랐고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코인들 중에서 특정 코인들을 제외하고 정말 오른 코인이 알트코인이 올라봐야 마이너스 19% 올랐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가 떨어졌고요. 반등 대비 마이너스 2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이게 만약 정말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사셔도 됩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고 50% 손절하신 분들은 결국 지금 50%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욕할 게 없겠죠. 하지만 지금 또다시 50%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기껏해야 19% 범위는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 기껏해야 마이너스 5%? 6%밖에 손해를 안 봅니다. 근데 왜 안 사십니까? 결국 같습니다. 조금 더 내가 저점을 잡고 싶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20%가 더 오르더라도 15%가 더 오르더라도 확인하고 더 원칙적으로 사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욕이란 욕을 정말 다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거의 상승장이었을 때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가격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등을 했습니다. 그때는 3천만 원을 돌파했고요. 역시 믿을 게 못된다고 하면서 욕을 오지게 먹었습니다. 구독자가 그때는 하루에 5천 명도 떨어졌었고요. 근데 지금 결국 비트코인은 그때 당시 다시 폭락을 하고 반등이 왔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간다는 소리를 들었고 또다시 폭락을 하고 저주의 마루로 저는 하락한다를 봤을 때도 결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잡고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상황과 그때의 상황이 별반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느냐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할 때 사고 싶고 확실할 때 투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인이 올라봤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요. 고점 대비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고점이 여기였습니다. 근데 여기 올라서 지금 반등했다고 틀렸다고 와서 댓글을 쓰는 건 정말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절대 좋은 행동이 아니고요. 그렇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폭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건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알트코인들이 과연 비트코인이 이 상황에서 다시 떨어졌을 때 알트코인이 버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비트코인을 올려놓고 또다시 기존처럼 알트코인들을 작살내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면 진짜 이 알트코인들에 살아남는 게 과연 있을까? 투자자들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것 뿐이지 그만큼 지금 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폭등을 하고 진짜 미친 듯이 오르기에는 차트적으로도 그리고 장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했다고 하면 저는 계속 상승을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관점에서 손절을 50%를 말씀드렸던 건 그만큼 많은 모험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저 또한 손해를 보고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는 분들 또한 판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제 판단을 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분명 지금은 어떤 것도 상승이다, 하락이다를 할 수 없는 그런 차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단지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건 지금 반등이 진짜 단순히 트럼프 때문에 반등한 거라면 그 트럼프 때문에 또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리고 제가 틀렸다고 완전히 확고하게 인정하는 순간이 오려면 확실한 돌파가 나와야 합니다. 그 돌파는 기존처럼 이게 찐 반등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가격을 계속 방어해야 합니다. 가격 방어선은 얼마냐면 8,500만 원 밑으로 이제부터 내려오면 안 됩니다. 8,500만 원으로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이 차트가 더 큰 하락을 만들기 위한 페이크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저 또한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알트들이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작은 봉을 너무 보지 마시고 큰 봉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로 보면 아무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그 큰 봉이 어느 범위 안에서 계속적으로 놀고 있는지를 보시면 가장 내가 손익비적으로 현명한 선택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투자는 여러분들의 초점이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너무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차라리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면 숏이냐 롱이냐를 따지는 게 맞는데 현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판에서 어차피 95%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판에서 가장 상징성 있는 코인들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코인들은 부동산으로 표현하면 내가 서울에 상급지를 살 것이냐, 지방에 점점 인구가 소멸하고 저출산 이슈가 있는 이런 곳에서 투자를 하느냐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특정 코인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으나 내가 어떤 손익배를 가지고 어떤 코인에 정확하게 투자를 하는 것인지 지금 이 순간에서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이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내일 영상에서는 상승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의 손절가와 최대한 낮게 잡아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 왜냐하면 50%를 손절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야 할지, 그리고 나는 정말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로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